네, 간밤 해외에서 나온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경기가 완만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는 소식인데요. 마켓워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 연준은 10월 베이지북을 통해서 최근 미국의 경제 활동이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민간 소비 지출은 9월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 판매가 살아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이는 앞서 8월 말에 미국 경제가 대부분 지역에서 점진적인 확장세를 이어갔고 자동차 판매를 포함한 소매 활동 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됐다고 밝힌 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연준은 또 제조업 부문의 여건은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전 보고서에 비해서도 다소 개선됐다고 밝혔고요. 대출 수요는 꾸준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크레딧 기준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고용 여건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일부는 수요가 부진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서 고용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채권 펀드인 핌코사의 자산 운용을 총괄하는 빌고로소가 미국의 국채를 계속 팔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핌코사의 빌그로스 CIO가 운용하고 있는 2,780억 달러 규모의 대표 펀드 토탈 리턴 펀드 내 미국의 국채 보유 비중이 지난 9월 말 기준 2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앞선 8월 말에 21%보다 낮아진 것으로 3개월째 내리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인 미국의 정부 부채와 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빌그로스는 이에 앞서서도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자금들이 투자하는 최고의 투자처가 아니라며 지금의 재정 적자를 줄여가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향후 10년 뒤에는 그리스를 닮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로스는 다만 이 연준이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모기지 담보증권의 보유 비중은 여전히 49%로 유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영국의 방산업체와 독일과 프랑스 합작 방산업체의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인데요. CNBC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즈와 베이의 합병 문제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지분을 보유한 각국 정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와 이즈는 지난달 12일 합병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어제까지 이 협상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베이는 성명을 통해서 프랑스와 영국, 독일 정부의 이해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고요. 이어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실망했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사가 합병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가 탄생할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져 왔는데요. 결국 각국 정부 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러한 기대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 합병에 반대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 살펴봤습니다.